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자산시장입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만고만한데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도 밀리고 있습니다. 16,666달러, 이더리움은 1,208달러에서 겨우겨우 버텨주고 있는 상황. 크리스마스도 지나갔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 한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 그리고 전기세 인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채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좀 저렴하겠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 중국계 채굴업체인 비트코인닷컴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격, 즉 해킹을 당해가지고 암호화폐들이 털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코인들이 털렸는가?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만 달러가량의 자산들이 해커들의 손에 의해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채굴자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으로 2022년도에 정말 여러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루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플랫폼들이 망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셀시우스, 보이저 디지털, 블록파이, FTX까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해당 플랫폼들에 묶여가지고 되찾기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고 있었던 암호화폐들을 자신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45만 개 같은 경우는 플랫폼들입니다. 플랫폼들이 45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옮겼으며 100만 개 비트코인 이상은 셀프 호스팅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개인들도 있겠고 그 외에 투자자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일련의 사태들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내 자산은 내 손으로 안전히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스테이킹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겁나가지고 장토 분량은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해놓고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도 장투자들은 본인들이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긴 장기 휴면에 들어가게 되는 비트코인 숫자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2년 이상 장기 휴면에 돌입한 비트코인 비율이 2년 최대치로서 46.711%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다음 비트코인 불장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던지는 사람도 많지만은 끝장을 보자.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0.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1140만 개. 아무래도 이러한 수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에서의 굉장히 빠른 채택도 한몫을 하지 않고 있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 남미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택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보유 지갑 숫자들 및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돌아라 희망회로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바닥 논쟁. 비트코인의 바닥은 어디인가? 이미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바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I라는 지표인데요. 이 무엇이냐? 비트코인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표 역시 과거에 하락장 바닥을 찍는 데 활용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습이 과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장 때 바닥 찍었을 때마다 해당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도 지금 바닥을 아직 찍은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바닥 근방까지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은 한 달에서 5달 사이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에서 5달 어떤 가격 움직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내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죠. 안전하게 분할 매수가 정답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이런 식으로다가 내년 중반쯤, 초중반쯤 해가지고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세 전환 시기가 4월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역시 장투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방법도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본인 사정에 맞는 투자 스타일 그리고 투자 방법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꽤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인데 S&P 500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최근에 추세 저항 맞고 불플래그 그리고 있었는데 불플래그가 아래로 빠졌다. 그러면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주식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 32달러 90센트까지 떨어져 버리고만 코인베이스 주식. 자, 이거 돈나무 언니 어떻게 되나요? 돈나무 언니 이 고객들에게 욕을 꽤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 엄청 샀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매일 밤을 소주와 함께 지새우고 있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황이 절대로 좋지 않죠. 지금 맥도날드 패턴 나온다.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16,4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맥도날드 패턴이 일단 나오게 되는데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일단 뭐 반등하고 있긴 한데 분위기 자체는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지금 여기 지지선이 있지 않느냐. 16,500달러 근방인데요. 지지선에서 비트코인이 버텨주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지지선이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다른 분석가인 트레이더 SG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구간의 0.5포인트짜리 절반짜리가 16,502달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 내려왔을 때 반등을 하거나 뚫고 내려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가지고 다음 움직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 분위기로 봐서는 하락세가 그래도 좀 잠잠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지 구간을 버틴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위쪽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당연히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반등은 못 맞추고 있는 유명 분석가 데이비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비트코인 주봉 보자. 주봉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맥디가 과거 상승장 시작됐을 때와 비슷한 위치에 와 있다.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강세장으로 시장이 전환되곤 했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계속 틀리니까 아무래도 소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 지금부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역시 어찌 될지 모를 때는 분할 매수 가져야 분할 매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전 피델리티 임원 중에 한 명이 미국 맨하튼에 비트코인 테마 바를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바라고는 하지만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술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기에서 비트코인과 함께 소주 한잔 걸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외로운 사람들은 이런 바에 가면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죠. 한국에는 비트코인 바나 비트코인 포장마차 같은 거 한번 안 생깁니까? 생기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려나?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 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에로즈 캐피탈에서 FTX까지 이런 프로젝트들 때문에 도미노로다가 망가져버린 크립토 프로젝트가 96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망한 코인이 96개다. 뭐 이러면서 물갈이가 되는 것이겠죠. 저번 하락장에도 망한 코인들이 수두룩했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코인들이 또 출시가 되곤 했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샘 뱅크마니를 감싸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욕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바하마 현지인을 인터뷰하면서 샘 뱅크마니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가 불쌍하다. 그가 감옥에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빠따를 하나 들고 가지고 뒤지게 패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시바이누의 레이어2 프로젝트인 스바리움이 조만간에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년 레이어2 프로젝트 매틱과 맞다이를 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개발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스바리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개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입니다. 코인뷰로라는 양반이 있는데요. 하락장 때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모스 아톰입니다. 아톰 같은 경우는 높은 베팅 보상과 강력한 개발팀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알고랜드인데, 알고랜드가 또 이더리움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 다음 차기 이더리움 킬러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알고랜드 생태계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안소니 스카라무치 이번에 FTX 투자했다가 크게 되었었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에서 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자, 과연 다음 불장 때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에서는 금융대기업 HSBC,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죠.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하지 않겠다, 고객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 계좌 지원하지 않겠다 등등의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들이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상표권 출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국제적인 대형은행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는 행동을 보라. JP모건 양아치들이랑 똑같은 족속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놈들 같은 경우도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벌금도 많이 물었어요. 사악한 것들. 자, 한편 메타버스의 열기는 아직도 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계속해서 NFT 및 메타버스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혼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메타버스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파트너가 특이합니다. 솔라나 기반의 야쿠라는 회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많은 개발자들이 떠났다는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 어찌 솔라나를 선택했을까? 자, 그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이 나왔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공직부패 우려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이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야 된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과연 얍삽한 국내 정치인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내 암호화폐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하고,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법이 또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바이낸스가 했었던 것처럼 IEO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래소가 밀어주는 코인. 자, 근데 한국에서 이거 했다가는 또 이상한 짓을 하는 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그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2조 외화를 송금했었던 일당들이 검거가 됐다라고 하네요. 샘 뱅크마니가 이걸 해가지고 초반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쇠고랑 찰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시청료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 드리면서 광주뜻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